아, 이게 군대 생활하다 보면 위험한 거 많죠.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혹한기 훈련 때는 어떻게 보면 특수 부대원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좀?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혹한기 훈련할 때 온도계라고 하나요? 예. 그게 깨졌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도계약이 다음 날 강원도에서 혹한기 훈련했었는데 예, 추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 그 군화가 눈에 젖었다가 얼었다가 젖었다가 얼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숭아뼈 군화가 닿는 복숭아뼈 쪽 살이 다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이제 군인들은 많이 알 텐데 봉화지겸? 네, 봉화지겸이라고 뭐하지? 네, 걸려가지고 아니, 그거 잘못하면은 절단 사고까지 있는 감염돼서.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거. 네. 큰일 날 뻔하셨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그쪽 지역에서 훈련을 해요. 네. 왜냐면 전쟁 시나 유사 시에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북한 지형과 최대한 비슷한 기온, 지형에서 훈련을 해야지만 실전에 가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운 곳을 찾아가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침투행군이라고 해서 훈련하기 전에 한 4, 50km를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4, 50km. 그러면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눈이 다 들어가니까 얘기했던 대로 군화에 들어가고 바지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상 걸리고 동상. 나중에 이제 그게 기왕증으로 해서 조금만 추워도 이제 피부 혈액이 이제 다 순환이 안 되고. 아, 근데 말씀은 알겠는데 북쪽에서 보면 최고 따뜻한 지역. 지금 말씀하시기 지금 제가 한쪽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네. 강원도가 북한에서는 제일 따뜻한 곳이고 감과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곳은 강원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나 항해도 사람들. 근데 우리가 훈련하는 거는 오히려 함남도에서 저희는 리원인데 거기서 또 양강도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영하 평균 35도입니다. 아까 수온 15도 깨지는 거 가지고 영하 30도, 35도에서 대짜리 또 없죠? 그 침을 뱉으면 침이 떨어지는 속도로 바로 얼어버리는 이런 데서 진짜 참혹하고 들어가.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보면 바로 고드름이 됩니다, 이제. 40도면. 이렇게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쭉쭉 서서. 아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소변을 보면 이게 쭉 따라 올라 얼어붙을 정도는 아니고 밑으로 되게 이 정도까지는 고드름이 됩니다. 아, 밑에 떨어질 때 있죠? 네, 떨어지면서 고드름이. 이렇게 이 정도로 춥거든요. 북한에서는 동상 입은 그러니까 하선사를 저거는 왕따입니다, 왕따. 왜? 그러니까 왜 왕따를 안 하면 자기가 갈 일, 못 갈 일을 자기가 못해서 저거 동상이 왔다 이러거든. 그 동상만 오면 조금만 이까지 쏘고 올라가면 다리 자르면 끝입니다. 이게 동상 걸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윤종신 씨. 네. 막 밤새면서 훈련하고 막 이런 것도 해요, 진짜? 예. 저희 UDT에서 또 유명한 지옥주라는 훈련이 있는데 지옥 훈련 주간. 네. 5일 동안 이제 잠도 안 자고 교관님들이 당직을 서가면서 교육생들 잠을 못 자게 5일간. 네. No pain, no victory. Your reign is history. 'Cause we're not stopping till we break through. So take your best shot, make your move. 저 같은 경우는 지옥주가 통째로 이제 잠을 안 자는 5일간 잠을 안 자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10분도 안 자요? 네. 잠을 절대 안 재워요. 잠이 그냥 오지 않나요? 그냥? 계속 움직여요. 머리 위에 IBS라는 고무보트 올려놓고 잠 못 자게 하고 졸면은 뭐 바닷물에 입수하고 와 뭐 이런 거나 아, 인간이 그게 돼요? 5일 동안 안 자는데?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기억이 없어요. 지옥주가. 예. 제 동기 중에 한 명 기억나는 게 이제 보트를 IBS를 저어서 선착순을 하는데 네. 거기서 1등 빼고는 전부 다 바닷물 입수예요. 근데 그게 3월이나 4월 정도 되니까 굉장히 춥거든요. 네. 근데 제 동기생이 바다에서 보트를 저으면서 야 저기 오르막이니까 더 세게 저 이랬어. 바다에서 이랬어. 바다에서 오르막이잖아요. 착가도가 착시가 일어나요. 네. 그 정도로 4일 5일 안 자면. 착시한.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 힘들면 국방 헬프콜 이런 데 전화 안 하나요? 못하죠. 네. 본인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전화하기도 좀 쑥스럽죠. 아, 그렇지. 최영재 마스터는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보셨죠? 훈련하다가. 저는 여러 번 저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고공강화 전담 팀장으로 이제
있을 때 몇 번 뛰셨어요? 저는 330번 정도. 330번이요? 네. 장교들 중에는 제일 많이 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뭐 많이 뛸 때 4번씩, 5-6번씩 뛰기도 하고. 그 정도 뛰면 위험한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컨디션 안 좋고. 항상 뭐 300번 뛰지만 항상 긴장은 돼요. 근데 긴장이 돼서 꿈이 안 좋으면 팀원들은 안 뛰게 해요. 꿈이 안 좋은 사람은. 네, 저희가 뛰었을 때 당연히 작전을 하려면 총도 가져가야 돼요. 탄약도 가져가야 돼요. 이 군장을 가져가야 돼요. 무겁다. 무거워요. 이거를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발 밑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무게추 역할 때문에 형을 공중에서 잃은 거죠.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돌아버린 거죠. 계속. 너무 빠르게. 시속 한 200km 떨어지고. 예? 시속 200km 정도로 자유낙하. 그 상태에서 생각은 이걸 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펴버리면 꼬일 것 같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한 줄이. 보니까. 그러면 꼬여버리면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하면서 공중에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 생각하다가 참다 보니까 이게 회전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지럽죠. 앞면에 이 눈알이 나오더라고요. 야, 눈이요? 압력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참았는데 그 다음에 앞면이 이제 터지는 게 느껴지니까 실핏줄이. 그러면서 이제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그냥 차라리 죽더라도 피자. 그래서 폈는데 다행히 이제 꼬이는 게 몸에 안 꼬이고.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그날 이제 생일 파티를 했죠. 이제.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난다고. 와. 그러고 나서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뛰고 뛰셨어요? 또 나간다고요? 네, 힘든데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니까. 아, 맞아. 위기 겪으면 그거 네.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근데 빨련시. 그때 주마등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고. 저는 이제 레펠 아까 영상에서 건물 뭐 5층에서 3층으로 진입하고 이런 네, 로프. 훈련을 하는데 네. 이제 그 훈련을 하다가 이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떨어져 버려서 네, 그냥 그 5층에서 이제 낙하를 했는데 그 1층 이렇게 튀어나온 그 있잖아요. 비 막는 네. 거기에 이제 퍽 떨어졌는데 약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벽이라고 치면 상반신이 이렇게 걸리면서 아예 부딪혀서 이제 줄을 잡고 이제 일어나서 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몸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반신 밑으로 아예 감각이 없고 근데 약간 그때 느낌이 그냥 뭐지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20분 정도 동안 계속 이제 아예 힘이 안 들어가요. 신경 눌린 거죠. 네, 그래서 근데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발가락부터 조금씩 이제 네, 이제 그런 경험. 골절은 안 생겼고. 골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근육으로 뒤엎여서 그런 거지. 순간적으로. 7, 8m 날아가 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기침도 못해. 근데 저분은 훈련이 된 몸인 거야.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 신체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유통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자신의 신체에 쓸 수 있는 거를 막 극한으로 다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고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 몸들이 아파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그러면 얼굴도 금방 좀 못생겨지고 그러나요? 얼굴은 대부분 그냥 가더라고요. 얼굴 생긴 걸로. 타고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에 몸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 그렇지. 이 군사력을 비교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그리고 북한은 25위로 평가를 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태상호 기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군사력을 비교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넣었는데 이 핵무기나 이제 비대칭 전력은 좀 제외를 하고 병사의 규모, 그 다음에 뭐 F-15나 F-35 같은 전투기들의 규모를 맞비교하거나 양쪽에 이제 기갑부대의 전력을 비교하거나 뭐 재래식 무기 등을 비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군사력을 측정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의외인 거는 우리나라가 뭐 6위 7위 하는 건 대한민국 군사력은 뛰어나니까 근데 북한이 의외로 생각보다 랭킹이 높아요. 18위, 뭐 25위. 안에 드는 거니까 랭킹이 상당히 높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비대칭 전력인 ICBM 미사일이나 SLBM 핵무기를 들어가면 사실은 이 군사력 비교는 그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천원 씨.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순위에선 안 되네요, 북한이. 그렇죠. 순위에서는 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칭 전력, 비대칭 전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군인들 군복무 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20개월을 군복무합니다. 북한은 120개월을 군복무합니다.
120개월이면 120개면 10년입니다. 10년을 군복무하기 때문에 그 짬밥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 짬밥에서 우려 나오는 거는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피지컬은 뭐 우리한테 안 되는 거고요. 어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한국군한테 피지컬은 아예 북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북한은 군사력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북한이? 예. 이유는? 왜냐하면 한국군이 5만이라 하면 북한군은 10만입니다. 2배입니다, 항상. 그리고 북한군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6년. 예, 이런 식으로 군사복무를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훈련을 하다 보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력 강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열이 하나 될 정도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예, 기승전에서는 이기고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 길죠. 10년, 13년 염장목을 먹고 군사복무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동보총도 뭐 저녁 때 되면 네. 보지 않고 타탕탕 쏴도 다 그냥 마칩니다. 보지 않고 타탕탕 쏴도 다 그냥 마칩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연한이 길고 세상에 10년을 거기다 박아놓니. 그 1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길고 되게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숙달되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양보다 질 같거든요. 질이거든요. 그렇지. 3년, 4년 동안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그 장비와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이 돼야 되느냐.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염장을 먹다 보면 지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부대는 염장물을 먹어도 그런 특수부대는 또 다르죠. 북한에도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급 자체가 또 다르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신에 훈련이 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먹는 게 보다는 잠자는 게 우선일 정도로 예.